사고 쳐놓고 도주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교통상의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사례풀이 교통사고 사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차선 변경 시도를 하셨어요. 실선 구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깜빡이를 켜시긴 켜셨습니다. 굉장히 정체가 심해서 서행하던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려다가 뒷차량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차량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셨고 분명히 닿긴 닿은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순간에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라디오 소리도 들렸고 충격 자체가 경미했기 때문에 그냥 가신 거예요. 부딪혔던 차량, 그 차량의 운전자 분께서 이분을 신고를 하셨죠. 신고 내용은 뺑소니다. 사고 쳐놓고 도주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경찰에서 차량 조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이분한테 찾아와서 당신 사고 내고 왜 도망갔느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조사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분은 사고 난지도 몰랐다. 라는 그런 진술을 하셨었고 경찰 단계에서도 그래 이거는 사고가 너무 경미했기 때문에 알고 도망간 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는 경찰에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어쨌든 이렇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부딪히긴 부딪혔어요. 그리고 피해자께서 이것 때문에 다쳤다라고 해서 2주짜리 상해 진단서를 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교통상의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송치를 했고 검사도 유죄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분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구공판이 아니라 구약식으로 넘겼어요. 구약식이라는 것은 재판을 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벌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검사님이 구약식 청구를 했고 법원의 판사도 맞다라고 해가지고 구약식을 발부를 했어요. 벌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것도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본인이 내가 그렇게 경미한 사고고 이걸로 다쳤다라고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이분을 무죄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죄를 받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일단 이 사건을 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경찰도 과실치상,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인정이 된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이 사건을 받은 검사도 그래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판사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 3단계의 기관에서 다 일단은 맞다, 유죄다라고 한 건데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됐고 모든 기록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분께 무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사고 자체의 경미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사고는 대략 한 10km 정도의 굉장히 서행 구간이었고 충격의 정도도 쾅 부딪힌 게 아니라 옆면이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차가 찌그러진다든가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흔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강조했던 쟁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고 당시의 속도, 충격 방식, 충돌 정도, 충돌 부위 이런 그 데이터들을 국립과학연구원에 저희가 감정을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검증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증을 신청을 했더니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법원에서.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저희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증 결과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에 기초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유사 사건 판례들을 저희가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의 유사점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오히려 더 경미하다라는 부분들을 유사 판례들을 제출해가면서 강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선 구간인데 깜빡이 켜더니 훅 들어와서 쿵 소리가 났다. 상당히 이제 사고 순간을 이렇게 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도 이게 사고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해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마당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사고가 났으면은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피해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이렇게 다시 물어봤었죠. 다시 물어봤더니 피해자로부터 이게 이제 사고가 쿵 한 게 아니라 약간 밀리듯이 이렇게 됐다라는 저희가 진술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수집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끼어드는 게,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는 순간이 한참 앞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근접해서 깜빡이를 켠 게 아니고 한참 앞에서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부분도 저희는 재판부에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2주짜리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투기 때문에 이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돼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분의 이제 치료 이력을 봤습니다. 기왕증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해 진단서를 받을 때 어떠한 방식의 검사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병원 측의 사실 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분은 해당 병원에서 50견으로 어깨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상해 진단서 상에 나와 있던 상해 부위가 이제 어깨와 허리였거든요. 근데 어깨와 허리 부위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보통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상해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려면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CT를 촬영해 본다든가 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상해 진단서 발급한 의사는 저희가 사실 조회를 보냈더니 이분의 진술을 토대로 그런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회신이 왔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분의 상해는 이제 기왕증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검사 방식도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 진단서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